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료형과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료형의 크기에 따른 기억 장소의 크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기억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자료형의 특징을 알고 변수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다.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료형에 따라 적절한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자 틀렸네요. 예. 자료형에 따라 적절한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형이 뭔지, 자료형의 개념, 그리고 컴퓨터에서 자료를 할 때 저장하는 단위인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료형의 종류, 그 다음에 자료형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자료형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실제로 자료를 저장하게 되는 변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상수란 무엇인지, 상수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변수란 무엇이고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를 선언하는 define과 constant 명령어를 이용해서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자료형의 개념인데요. 자료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컴퓨터 안에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할 때 이 자료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하기 위해서 자료의 어떤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입이죠. 어떤 타입으로 구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숫자, 여기 있는 숫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글자를 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텍스트도 다 글자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우리가 컴퓨터에서 쓸 때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소리, 음악입니다, 그죠?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소리들, 이런 것들도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도 자료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상도 자료형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이미지와 소리를 합쳐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C 언어를 통해서 다룰 자료들은 여기 있는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숫자와 문자에 대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한다거나 어떤 값을 저장한다거나 어떤 값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와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중심으로 배워볼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컴퓨터에서 자료를 저장하는 단위인데요. 비트와 바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0 또는 1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트는 사실 0은 켜져 있는 상태, 꺼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1 같은 경우에는 켜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는 두 가지 상태를 표현합니다. 0 또는 1을 표현하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트를 가지고는 사실은 0 또는 1, on, off,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쓰기 위해서 이런 비트들을 8개를 모아서 하나의 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표현하게 됩니다. 즉 1바이트는 글자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 글자는 2바이트로 표현하지만 여기 있는 영문자나 숫자 또는 기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글자를 1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즉 1바이트는 요렇게 비트가 8칸 있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 8칸의 이 비트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와 바이트 이런 것들은 디지털 논리회로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수, 두 번째는 실수, 세 번째는 문자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수와 실수는 이 수치 자료죠. 그죠? 얘는 글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실수는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정수는 뭐죠? 네, 뭐 마이너스 1, 0, 1 이런 그죠? 소수점 이하의 값이 없는 숫자를 정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실수는 마이너스 0.1 또는 뭐 3.14 이런 소수점 이하의 값이 있는 수치를 우리가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자료형은 정수 자료형은 이렇게 두 가지 short와 그 다음에 int 두 가지가 있고 실수 자료형은 여기 있는 것처럼 float과 doubl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short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 int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그 다음에 실수에서 float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double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2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몇 비트가 되겠죠? 네, 얘는 16비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16승 가지만큼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4바이트니까 당연히 얘는 32비트가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치 자료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라고 해서 CHAR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캐릭터는 1바이트인데요. 아까 전에 앞장에서 한 글자는 1바이트로 표현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문자를 표현하는 거고, 여기 뒤에는 괄호인데요. 이렇게 대괄호를 씁니다. 대괄호. 네, 대괄호를 쓰는데 여기에 숫자를 정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연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n이라고 쓰면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 글자를 표현해야 될 때, 그럴 때 그 글자의 수만큼 여기에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n 크기만큼의 바이트 공간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수 자료형입니다. 정수 자료형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short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t가 있습니다. 물론 short int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C 언어에서는 그냥 short라고 선언을 하면 됩니다. 앞쪽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죠. signed, unsigned 있죠. 컴퓨터에서는 자료를 표현할 때 이 자료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맨 앞쪽 비트를 우리가 사인 비트라고 해서 맨 앞쪽에 있는 비트를 보고 이 수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을 때 요렇게 쇼트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몇 비트가 있냐면 몇 비트였죠? 16비트였죠. 그죠? 16비트입니다. 그래서 16비트의 맨 첫 번째 비트, 0의 자리 비트인 얘가 0이 들어있으면 양수가 되고, 여기에 만약에 1이 들어있으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음수, 얘는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사용할 자료는 컴퓨터에 처리를 할 때 양수, 음수 구분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자리도 모두 어떤 값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있는 unsigned를 씁니다.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unsigned는 부호가 없는 이라고 되어 있죠. 부호가 없다는 말은 그냥 값 크기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6비트 전체를 정수를 저장을 하며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개수는 2의 16승인 65,53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는 0에서부터 65,535까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얘는 가지가 되고 0부터 시작했으니까 65,535까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얘를 부호가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맨 앞자리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부호가 있는 쇼트형 자료형이라면 첫 번째 비트는 부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5비트, 15비트를 정수값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개수는 32,768이죠. 그죠? 그렇게 돼서 0과 양수일 경우에는 0에서부터 여기까지,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32,768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쇼트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는 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기 있는 이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사용하죠. 6만보다 훨씬 큰 뭐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큰 숫자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쇼트 자료형으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int 자료형을 씁니다. int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4바이트로 자료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4바이트가 된다는 말은 32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트는 부호로 사용하고 나머지 31비트를 정수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럼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1억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21억 얼마까지, 마이너스 21억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int 자료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21억보다 더 큰 숫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데요. 왜? 물론 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int 자료형을 여러 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배열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아마 여러분들은 한 2학기, 빠르면 1학기 말 아니면 2학기 되어야지만 배우게 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 있는 정수형 자료형에서 int형은 요만큼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실수형 자료형인데 실수형 자료형은 앞에서 한 것처럼 float과 double이 있습니다. float은 4바이트로 표현을 하고 double은 8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4바이트로 표현하는 이 플롯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곱하기 10의 38승부터 3.4 곱하기 10의 38승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한 비트는 부호를 나타내고 나머지 8비트를 지수와 나머지는 가수로 표현을 합니다. 유효 자리는 7자리, 정수 1자리, 소수 7자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수는 예를 들어서 3.141592라는 숫자를 컴퓨터 안에 어떻게 저장할 거냐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수와 가수로 나타내는 거죠. 얘는 곱하기 10의 0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지수, 요걸 지수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을 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컴퓨터 안에 저장하고 여기 지수 있는 값을 컴퓨터 안에 저장해서 실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더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0.0000139라는 숫자를 컴퓨터 안에 어떻게 표현할까?
그죠?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1.39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죠. 그죠?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1.39를 컴퓨터 안에 가수로 표현을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5를 지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에 표현을 할 때에는 요 값을 계산을 해서 요 값을 표현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 안에 실수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플롯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아주 작은 수가 되면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블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8바이트죠. 얘보다 2배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어떻게 되죠? 10에 308승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10에 308승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수 또는 엄청나게 큰 수를 표현할 때 여기 있는 이 더블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자료형인데요. 문자 자료형은 캐릭터 씁니다. 그죠? 네, 여기에 보면 signed, unsigned 있는데 signed, unsigned는 사실 문자 자료형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때에는 음수가 큰 의미가 없죠. 뭐 마이너스 a, a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얘가 문자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signed, unsigned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캐릭터인 이 문자 타입은 1바이트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2의 8승, 즉 256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많아지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A, B, C라는 문자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아래다가 이렇게 해서 뭐 3, 물론 뭐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4가 돼야 되겠지만 그죠? 이렇게 글자의 개수 더하기 1만큼 여기 숫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형 변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컴퓨터에서 앞서 나와 있던 이런 연산들을 계산을 하다가 보면 자료형이 변환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끼리의 연산을 할 때에는 결과도 정수로 나오니까 형 변환이 필요가 없지만 정수와 실수를 동시에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형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 C 언어는 문법 규칙이 엄격하다 보니까 자료형이 다른 것끼리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 자료에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수끼리 계산을 하면 결과는 정수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정수와 실수를 계산하면 이 결과가 정수로 나올지 실수로 나올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수학에서 정수로 계산을 하든 실수로 계산을 하든 관계없이 항상 실수로 결과가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 언어도 그런 기본적인 룰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묵시적 형 변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14라는 연산을 합시다. 여기 곱하기는 별, 키보드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된 얘가 곱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5는 정수이고 3.14는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를 3.14와 두 개를 곱하면 정수와 실수,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자료형끼리의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산을 하지만 컴퓨터는 자기가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면 약간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작은 자료형인 정수를 더 큰 자료형인 실수로 자동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즉
5 곱하기 3.14 연산을 하면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5.0 곱하기 3.14로 바꾸어서 실행을 합니다. 네. 선생님, 5와 5.0이 결국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5나 5.0이나 그 값이 같다는 걸 알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정수고 얘는 실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료형이 다르니까 이게 다른 걸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컴퓨터 안에. 그래서 이 연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그래서 이 5를 실수인 5.0으로 자동으로 형을 바꾼 다음에 실수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실수끼리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직접 지정하지 않아도 자료형을 자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바로 이런 묵시적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명시적 형변환은 내가 직접 어떤 자료형을 변환하도록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제형 변환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가 큰 자료형을 작은 자료형으로 변환하면 자료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3.14라는 값은 실수죠. 얘를 정수형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 3이 되는 거죠. 0.14가 사라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료형의 변환을 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는 프로그래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료형을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형 변환 또는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형 변환에 대해서는 예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변수와 상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변수와 상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변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C 언어에서는 항상 어떤 자료들을 저장을 할 때 변수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수는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상수라는 개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는 이제 컨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는 알다시피 한번 정해지면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얼마죠? 3.14, 1592 뭐 등등등. 그죠? 이 값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연산 처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이죠. 컴퓨터 안에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에 저장된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 값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메모리 공간에 어떤 결과 값을 저장을 하면 이전 값은 사라지고 현재 값만 남아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또 더하기 1 된 값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그 값을 끊임없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있는 리터럴 상수와 심벌릭 상수로 구분을 합니다. 리터럴 상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정수든 실수든 문자든 문자열이든 이런 것들을 다 상수 중에서 리터럴 상수라고 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죠. 마이너스 72, 0, 37, 365, 뭐 1.414, 마이너스 23.45. 문자는 A, 2, 1, 나온표, 느낌표 이런 것들 다 문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정수 2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는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숫자 2라고 썼죠? 얘는 작은 따옴표 없이 숫자 2라고 썼습니다. 얘는 문자 2가 되고 얘는 숫자 정수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문자니까 계산 불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이라고 했는데요. 문자열은 두 글자 이상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자열을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글자를 묶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리터럴 상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심볼릭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수를 어떤 심볼로 정해놨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const int max는 50.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max라는 것, max, 이 max 값은 50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정해져 있는 이유는 앞에 이 const라고 하는 명령어를 붙여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max 값을 예를 들어서 49로 바꾸십시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미 위에서 상수로 정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값을 바꾸면 뭐라 그랬죠? 앞에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을 바꾸는 것은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상수라고 정해놨는데 변수로 값을 바꾸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한번 딱 정해지면 50으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변경이 불가능한, 유지가 되는 그런 값을 우리가 심벌릭 상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50은 리터럴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선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변수는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미리 선언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미리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에는 내가 사용할 변수의 자료형이 어떤 건지도 미리 선택을 해서 그 자료형을 가지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nt a 이렇게 한 거죠. 얘는 이 a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정수를 저장할 변수 하나를 선언한 거죠. 네. 컴퓨터 메모리에는 4바이트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a라는 변수로 컴퓨터 메모리 공간이 하나가 확보가 되는데 얘 크기는 4바이트가 될 거고 얘는 int 자료만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는 10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컴퓨터에서 이 는이라고 하는 개념은 는은 수학에서는 뭐죠? 같다. 그죠? 이퀄의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이 는은 같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장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assign이라고 하는데 저장하다 또는 assign을 단어를 찾아보면 배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리터럴 상수 값을 저장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10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의 이름으로 int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10을 저장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얘는 에러입니다. 왜 그렇죠? 이 a는 이미 우리가 뭐라고 선언했죠? int a 요렇게 해놓은 거죠. 이 a 변수는 int 자료형, 즉 정수만 저장하기로 미리 약속을 하고 선언을 했는데 a에다가 3.14 얘는 뭐죠? 이 실수 리터럴이죠. 그죠? 실수 리터럴을 넣으면 당연히 에러가 나죠. 여긴 정수 넣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실수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실수 자료형을 하나 배웠죠? 어떻게? float a 이렇게 선언하고 a에다가는 3.14 이렇게 넣으면 오케이 얘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a 변수는 float 실수형으로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 선언을 할 때에는 우리가 내가 사용할 변수가 거기에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잘 생각해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변수에는 실수만 저장할 거야. 그러면 플롯이나 더블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하고, 내가 사용할 이 변수에는 정수만 사용할 거야. 그렇다면 이 변수에는 당연히 선언을 할 때 int 자료형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작성 규칙이 나오는데, 앞서 여기 페이지에서 뭐가 있었냐면 A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을 어떻게 정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이름을 정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변수 이름 어떻게 정하냐면, 네, 이름을 정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은 영문자나 숫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한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수명의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A1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1A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글자가 숫자 1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요 규칙이 어긋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자, 대문자와 소문자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한다. 즉, 대소문자를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썸과 이 썸, 이 썸, 이 썸 각각이 전부 다 다른 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대문자가 다 다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공백, 띄어쓰기를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띄어쓰기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약어. 네, 예약어 키워드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책 몇 페이지에 있냐면 63쪽에 보면 예약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책 63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변수명의 길이 제한은 없으나 너무 길 경우에는 뭐 코딩 과정에서 오타나 생기거나 변수명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변수명의 길이는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됩니다. 단 여기 있는 요 규칙을 꼭 지켜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코드가 있죠. 이 코드는 여러분들 책 64쪽에 있는 코드입니다. 페이지 64쪽에 있는 코드입니다. 한번 컴파일러에서 얘를 컴파일 해보시고 실제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손으로 할 겁니다. 컴퓨터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컴퓨터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만 손은 따라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3번 라인부터 11번 라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안이라고 하는 인트형 변수를 하나 선언했죠. 코리안은 영문자로 시작했고 뭐 숫자, 특수문자 이런 것 없이 공백 없이 잘 선언이 되었죠. 그래서 얘는 제대로 선언이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도 됩니다. int, math,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English, 콤마 찍고 total 이렇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입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제 float 타입으로 average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됐고, 그 다음에 science는 93, history는 97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변수의 값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에는 grade라는 변수를 가지고 그 값에 a를 집어넣었죠. 대문자 a를. 그죠? 네. 그 다음에 8번 라인에 보면 코리안에 91을 집어넣고 매스에는 94를 집어넣고 잉글리시는 92를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토탈에는 코리안 더하기 매스 더하기 잉글리시 더하기 사이언스 더하기 히스토리.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이 차례로 다 더해져서 토탈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에버리지는 토탈에서 나누기 5.0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에버리지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에서 토탈 값과 에버리지 값과 그레이드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 코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스라고 하는 변수 하나, 그 다음에 잉글리시라고 하는 변수 하나, 그 다음에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그쵸? 그 다음에 플롯 타입의 average라고 하는 변수 하나 선언이 됐죠. 그 다음에 science라고 하는 변수 하나가 선언됐고 여기에는 9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history라고 하는 변수에는 97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grade라고 하는 변수에는 대문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발반나에는 코리안에 91을 넣고, 그죠? 매스에 94를 넣고, 잉글리시에 92를 넣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코리안,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히스토리를 다 더해서 토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 코리안 변수 안에 들어있는 91 더하기 94 더하기 92 더하기 사이언스 93 더하기 97 하면 여기 합계가 들어가 있겠죠? 네, 계산은 해보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average는 토탈에다가 5.0으로 나눈 값을 여기에 저장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에는 평균이 저장이 될 것이고 여기는 합계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토탈 값을 이 자리에 출력을 하게 되고 에버리지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인트형으로 코리안, 매스, 잉글리시, 토탈, 플롯 타입으로 에버리지, 그 다음에 인트 타입으로 사이언스, 히스토리 선언하면서 값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화라고 합니다. 값을 정한 거죠. 네. 선언하면서 값을 정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초기화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값을 이제 배정을 한 거죠. 그죠? 또는 저장을 한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번 라인에 보면 이거 5로 나누면 되는데 왜 5.0으로 나누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형변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토탈은 자료형이 뭐죠? 정수죠. 인트죠. 그죠? 네. 인트입니다. 만약에 5를 하면 얘도 인트가 되죠. 그래서 인트끼리 계산을 하면 결과도 인트로 나옵니다. 그 말은 이 값은 5로 나누었을 때 소수점 이하가 나올 확률이 있죠. 있는데 5로 나누면 컴퓨터는 자기의 연산자, 자료형에 정해지면 그 자료형 범위 안에서 연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5로 나누게 되면 결과도 5로 즉 소수점 이하의 값을 다 버려버립니다. 잘라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평균값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5.0으로 하면 얘는 뭐가 되죠? 실수가 되죠. 그러면 인트 타입인 토탈을 5.0이 실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정수와 실수를 나누면 이 정수는 자동으로 실수로 묵시적 형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0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자, 코드 하나만 더 볼까요? 얘는 이제 심볼릭 상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심볼릭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샵 define을 쓰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nst라고 하는 명령어를 하나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드 위에 보면 샵 define 해서 pi라고 해서 얘를 3.14로 정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pi라고 하는 값이 3.14로 정해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샵 디파이닝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수의 이름, 뭐 상수의 심볼릭 이름이라고 하죠. 그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잠깐 띄워서 값을 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5번 라인에 보면 4번 라인부터 할까요? 이 reduce라고 하는 변수는 5라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const 더블 언더바 pi라고 하는 변수에는 더블 타입이니까 3.141592라고 하는 값이 초기화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뭐죠? 상수입니다. 그죠? 얘도 상수. 얘는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const라고 앞에 붙여서 선언했기 때문에 값은 상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블 타입으로 CIR1 하나, CIR2 하나, 두 개 변수가 선언이 됐습니다. CIR1에는 2 곱하기 레디우스 곱하기 파이 요 값을 곱한 거죠. 그러면 얘는 31.4가 저장이 될 것이고, CIR2에는 2 곱하기 레디우스 곱하기 언더바 pi니까 얘가 곱해지겠죠. 그러면 얘는 칸이 좀 부족하네요. 얘는 31.4159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레디우스인 레디우스 여기에 5가 출력이 되겠고, 서클 1 여기 출력이 될 거고, 그죠? 다음에 서클 2는 여기에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심볼릭 상수는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문자는 캐릭터, unsigned 캐릭터는 사실 잘 쓸 일이 없으니까 캐릭터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수는 short와 int 두 가지를 주로 쓸 겁니다. 우리는 컴퓨터에서 연산을 취급할 데이터들은 음수도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hort, int 둘 중에서 쓰면 될 거고, 아마 대부분 int를 쓰게 될 겁니다. short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실수는 float과 더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수는 주로 더블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문자는 캐릭터 1바이트, 그 다음에 정수는 int 4바이트, 실수는 더블 8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 동안에도 그 값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수는 여기에 어떤 결과나 연산하는 결과 이런 것들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그 값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변수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변하는 수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변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실제로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 방법,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한다 했죠. 여러 개일 때는 A, B, C. 그래서 여기에 있는 B와 C들은 다 같은 int 타입으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료형이 달라지면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는 없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nt A 그리고 float B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값을 정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int a는 3 해서 3의 값을 a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초기화하는 방법, 선언하는 방법은 샵 define을 쓰는 방법과 const 명령어를 이용해서
선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잘 감이 안 오는 부분도 있는데 차차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학교에서 만나요.